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모두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주말 말고 월요일까지 연휴였어서 뭔가 더 마음은 풍요로워진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연휴 동안 뭐 하셨는지 궁금하니까요. 댓글에다가도 재밌는 일이 있었다면 마구마구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국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는데요. 우선 미국의 경우 수입 물가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완화되면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이런 실물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은 그래도 양시장 모두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그리고 국제 유가의 하락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를 노려봐야 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 그리고 부자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또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또 진단받고 싶은데 종목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문의 가능하니까 전화 문의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오랜만에 출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되게 활발하게 댓글창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인사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제가 또 출근했는데 기분이 좋네요. 네, 서단계 1년차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하셨고요. 네, 태리님 오늘은 1등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갑습니다. 그리고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편백나무님 안녕하세요.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아자아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임준현님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진단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이슈들이 꽤 많은데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 어떤 거를 제가 짚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이슈가 이제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면서 수혜를 입을 만한 섹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일까요? 예,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님께서 어제 한국에 오셨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일정에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갔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는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코로나 국제 공조 관련되는 주제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만남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건 정의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짚어보게 되면 저개발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렇다 보면 당연히 코로나 백신하고 관련되는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뭐 수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윤 대통령하고 면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산 백신을 만든 게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완료를 했는데요. 만약에 저개발 국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나라 백신으로
현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된다라면 SK바이오사이언스나 기타 백신 관련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뭐 이 코로나 백신 말고 요거는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섹터가 하나가 있는데요. 원전 섹터입니다. 자, 어제 이 SK 쪽에서 좀 뉴스를 하나 내보낸 게 있죠. 주식회사 SK하고 SK 이노베이션에서 미국의 테라파워라는 기업에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이 좀 넘는 그 정도 금액이죠. 이 정도 지분 투자를 완료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테라파워가 빌 게이츠가 만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SMR 시장에서 미국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앞으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원전 뭐 크게 지으려면 주위에 뭐 큰 물도 있어야 되고요. 바닷가에나 이런 때 입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부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모듈화를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뭐 이런 입지 조건도 그 대형 원전들처럼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뉴스들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 2028년 정도가 돼야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새 정부에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섹터라면 방산 쪽하고 원전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도 그 기구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뭐냐 하면 원전 수출 전략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회의가 내일 모레네요.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 당연히 이름이 원전 수출 전략위원회니까 다행히 뭐 수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냐, 원전 관련 기업들 이런 쪽들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줘야 수출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게 자명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관련해 갖고 조금 길게 본다라면 이 원전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뭐 저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마찬가지고 원전 관련 섹터들도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야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빌 게이츠가 이렇게 온다고 해서 당장 뭐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니까요. 뭐 이 부분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에 참고를 하자면 일단 뭐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상하는 것처럼 또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모멘텀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그래서 그래도 꼽아보자면 코로나 백신, 뭐 보건 이쪽 아니면은 SMR 같은 소형 원자력 이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보더라도 SK 이노베이션이 이 SMR 관련해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모멘텀을 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노리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빌 게이츠 방한 기대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오늘 본격적인 종목 진단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배나왔다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HK 이노엔입니다. 평단가는 44,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5%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44,000원이면은 뭐 7, 8월 이쯤에 진입을 하신 것 같고 이때가 아마도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확 떴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한 모멘텀이 좀 탄력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 같고 그나마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이 이 신약, K캡이 하반기에 실적을 견인할 거다 이런 멘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예, 이 HK 이노엔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바이오 쪽, 그러니까 뭐 어떤 기대감만 되게 커서 실적이 하나도 안 찍혀 나오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약간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원숭이 두창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그냥 딱 이름만 다 아는 그 음료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컨디션을 만드는 기업이 이 HK 이노엔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는 이 예방 효과를 검토하는 임상 실험에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코로나 백신을 좀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먼저 만든 회사들 그런 쪽이 다 선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SK 저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 가지로 조금 모멘텀은 좀 있는 그런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먹는 치료제 관련해 갖고 1월 달에 머크 쪽하고 또 백신 7종하고 뭐 그런 거 유통 판매 계약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K캡은 저 국내 신약 개발 30%로 출시된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들도 이제 뭐 좀 출시가 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매출에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HK 이노엔같은 경우는 그냥 급등했던 그런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보유 비중이 5%네요. 저는 잘못 봐서 50%로 봤는데 5%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충분히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럼 기술적으로 조금 내용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각 재반 이평선들 그런 위치들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 62평선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122평선도 마찬가지 쭉 떨어지다가 지금 조금 평평해지면서 이제는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반전한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자, 22평선은 마찬가지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이쪽에서 깨질 않고 지금 22평선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조금 약간 좀 긴 관점으로 보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상당히 좀 거래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죠. 자, 이쪽에서 5월 달이었는데 윗골을 길게 달면서 좀 강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매물대는 좀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가격대가 대략 살펴보게 되면 약 5만 원 가까운 자리 정도, 그 정도에서는 1차적으로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만 원대 뭐 후반 정도 되면 매물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HK 이노엔을 좀 긴 관점으로 보실 것이냐, 아니면 뭐 조금 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항대 구간까지 가면 좀 매도를 하고 뭐 밑에서 다시 잡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쪽에서 이렇게 매매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비중이 5% 정도 수준이다라면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앞에 저항선 이쪽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비중이 5% 정도라면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좀 조정이 있다면 한 5% 정도는 더 채워 넣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채워 넣을 수 있는 가격대는 대략 한 뭐 42,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좀 주가가 밀리게 되면 그쪽에서는 또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 42,000원대 정도 뭐 그쯤까지 빠지면 일단 5% 정도 더 추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4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일단 팔고 나오시고, 그렇지 않고 좀 길게 들고 가셔도 되는
그럴 만한 심적 여유나 그런 게 있으신 분이더라면 일단 조금 긴 관점으로 들고 가신다라면 6만 원대 정도까지는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자,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엔 일단 보유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그리고 보유 비중이 높지가 않으시잖아요. 5% 들고 계시니까 한 5% 정도는 추가로 비중을 늘려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길게 볼 경우에는 6만 원까지 노려봐도 괜찮다. 이런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우리 배나왔다님 참고하셔서 더 좋은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SK이노엔이 아까 그 컨디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그 헛개수도 SK이노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SK이노엔이 좀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제품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임준현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27만 1,500원에 진입을 하셨고 6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보유 비중이 꽤 높은데 여기서 지금 진입가도 거의 올해 거의 고점에 진입을 하신 수준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악재 같은 소식도 있었던 게 이 모듈과 부품을 자회사에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준다 이런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대모비스 쪽에는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쪽 물적 분할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악재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좀 내놓으라는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였었죠. LG 화학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하면서 이 LG 화학이 상당히 좀 고생을 했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였었죠. SK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떼내면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는데요. 야, 이거 진짜, 뭐 어떤 그 정부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하죠. 물적 분할을 할 때 뭐 자회사에 대해서 뭐 매수 청구권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방안들도 나오고, 막 얘기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다라고 확정된 부분들이 없어요. 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이게 뭐 최대 주주나 이런 쪽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을 수 있겠지만요.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죠. 자회사로 이렇게 따로 떼내는 부분들을 보면 보통 부실한 쪽, 뭐 향후에 성장성이 없는 쪽, 이런 쪽을 떼내는 게 아니라 좀 성장성이 큰 쪽들, 이런 쪽들을 이렇게 따로 떼내서 만들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그런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27만 원대면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작년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도 60%나 되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과거에 보게 되면 주주들 반발이 되게 많이 거셀 경우에는 얘기를 했다가 또 철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철회한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 현대모비스 쪽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미국 쪽에 현대차가 공장을 짓고 막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면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다만 현대차가 미국 쪽에 공장을 또 전기차 공장을 신설을 하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모멘텀은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 쪽들이 중국 쪽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미국 법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탄력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 모습이죠. 지금 그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좀 음선을 두들겨 맞았는데요. 자, 거래량까지 상당히 이렇게 많이 터트리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많이 터트려진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만회를 하려면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뭐 모비스 쪽에서 뭐 그래, 뭐 주주들이 원하면 이거 뭐 분할 안 할게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당 기간 동안 뭐 좀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또 이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뭐 이익은 뭐 2조 이상, 작년에도 2조 이상 났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조금 못할 수 있겠지만 거의 2조에 근접하는 그 정도 수치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조금 이렇게 길게 좀 들고 가신다라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 보유 비중이 60%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하실 때 웬만하면 30%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60%씩 이렇게 실어갖고 이게 지금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아져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는 좀 보유해 보시고 시간은 뭐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좀 올라오는 과정들,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 조금 지켜보셨다가 이게 23만 원 위로 일단 안착을 하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유하셨다가 23만 원 이상 정도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그때 또 보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지금 60%나 들고 계셔서 고민이 더 깊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비중을 축소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진단쇼 찾아주셔서 더 괜찮은 이런 종목 진단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어요. 사실 뭐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 그룹 쪽에서 뭐 신사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갑자기 또 이렇게 자회사를 신설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5% 넘게 밀리고 있어서 이 현대모비스 들고 계신 분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진단쇼 통해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비타민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종목은 웹젠이에요. 23,200원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웹젠, 이 게임 관련주들이 최근에 참 다루기가 너무 힘든 것 같거든요. 뭐 최근에는 뭐 성장주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러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다시 신작이 없다, 신작 모멘텀이 좀 없어서 탄력을 못 받는다 이런 코멘트도 나오는 것 같고, 웹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번에 하반기 신작 출시가 지연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해서 이게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기대해봐도 될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게임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 신작 모멘텀이 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뭐 하반기에 원래 출시 예정이었던 신작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어떤 모멘텀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다만 뭐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현재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뭐 256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가 232억 정도였었는데 뭐 실적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기본은 하고 간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웹젠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천억대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 실적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신작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 있는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바닥은 좀 본 것 같아요. 자, 7월 4일 날 17,000원을 찍으면서 거기는 좀 바닥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요 이평선 구조를 조금 보게 되면 이 22평선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62평선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다가 약간 각도가 이렇게 좀 완만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죠. 20선하고 60선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되면 좀 지지선 역할은 이 가격대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에서 누르고 있는 이 122평선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 움직임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금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대 정도다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은 이 122평선이 위치한 21,200원, 1,300원 정도? 그쯤이 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다지다가 62평선도 이렇게 완전히 돌리고 나면 그때는 아마 이 122평선을 뚫을 수 있는 뭐 힘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조금 차분하게 주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거기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좀 보유하고 조금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웹장 관련해서는 보유하고 조금은 더 지켜보자 이런 코멘트를 주셨네요. 네, 최근에 개인주들이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종목 진단에 상담이 신청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관련주들 좀 종목 대응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주신 코멘트 통해서 조금은 더 괜찮은 전략을 취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과 또 마지막 종목 상담 한 가지 더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김정희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22,000원에 보유 비중 40% 들고 계신데요. 아, 지금 차트를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22,0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낙폭이 너무 깊어졌고 뭐 바닥 찍고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 또 한 번 횡보하는 구간을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이게 과연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유 비중도 상당히 좀 높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예,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좀 기대치만큼 나오질 않습니다. 전주 말에 그러니까 8월 12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4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작년에 2분기에 영업이익이 226억이 나왔던 거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수치죠. 자, 그래서 뭐 일단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실적을 기대하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자회사 관련해 갖고 리비안 그러니까 피론티어가 자회사죠. 자, 요게 리비안에 공정 장비를 이렇게 공급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작년에 들리면서 작년 12월 달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가장 탄력 있게 하이비전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이런 쪽이 좀 뉴스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애플 쪽에 거래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금 작년 실적 올해 2분기 실적은 되게 좀 안 좋았지만 3분기에는 아마 애플 쪽도 뭐 신제품 나오고 그럴 테니까요. 뭐 실적 부분들은 2분기보다는 뭐 3분기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가장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비안 관련되는 재료가 나와줘야 돼요. 그쪽이 뭐 전기차 수주를 많이 했다든가 많이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을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이 22,000원이고 비중이 또 40% 정도나 되시면 이것 또한 아까 현대모비스랑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조금 뭐 기다리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좀 반등을 더 시도하면 한 18,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40% 정도 되시면 18,000원 정도에선 절반 정도 줄이고 절반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하이비전 시스템도 보유 의견을 주셨네요.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애플이나 이런 좀 거래처가 그래도 탄탄한 거래처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4가지 종목들 함께 상담해 봤습니다. SK이노엔, 현대모비스, 웹젠, 하이비전 시스템 이 올라온 종목들도 모두 다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고 한 몇 개월 전부터도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인데 주가 흐름을 잘 캐치해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은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엔터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부자왕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잘 쉬었다고 하시니까 저도 좀 마음이 가뿐해지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종목 진단을 해볼 종목이 이 순위 최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26,700원이 평단가고요.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건설 관련주로 최근에 사우디 관련해서 탄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승률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 뭐 알짜 회사입니다. 삼성 관련 회사로서는 플랜트 쪽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수익성도 좋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인데 코스피 200 종목으로서는 뭐 덩치는 작지는 않아요. 네, 4조 한 4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큰 규모고요. 일단 차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은 뭐 나쁘지 않는데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좀 답답한 흐름이었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추세가 쭉 횡보하면서 그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2012년, 13년 보시면은 아주 급격하게 빠지다가 2017년부터는 완만하게 지금 빠지면서 굳히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주봉으로 들어와 보면은 이제 조금 좀 반발하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저는 뭐 22,000원이나 23,000원, 지금 이분이 산 자리가 26,700원이니까 조금 뭐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금년 5월, 6월부터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가치 쪽으로는 뭐 좋게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동 종목은 계속 지금 올라만 오면 반등할 때마다 두들겨 팼기 때문에 뭐 공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28,000원, 26,000원, 24,000원, 그러니까 중간에 한 26,000원까지 올라오면 기다리고 있던 세력들이 팔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목이 주지는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은 좀 답답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좀 지나가고 2만 원부터 매수 신호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고생스럽겠지만 그 고통의 순간은 좀 지나갔다고 저는 보고, 일단 26,000원대까지는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지금 8월이니까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26,000원, 28,000원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매수 주체를 보면은요, 개인 투자가들은 지쳐가지고 그냥 팔고 나갔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0% 이상 비중일 때는 물량을 자꾸 줄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이 좀 들어와서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한번 잠깐 보면은, 삼성의 엔지니어링의 실적은요, 보시면은 작년에 7조 4천억 대니까 한 3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거든요. 영업이 5천억 대와 당기순이익 3,500억이니까 3년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좋잖아요. 금년에도 1분기에 1,00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라면은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고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좀 고통스럽지만 26,000원대 좀 비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손실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26,000원, 28,000원까지는 기다려볼 만하다. 손절가는 굳이 의미는 없는데 혹시나 이제 또 없는 분들 입장에서 이걸 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2만원 손절가와 22,000원 매수로 접근해 본다면 충분히 24,000원, 26,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보유 의견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중기적으로 접근해서 지금은 보유하자, 지금은 들고 있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건설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고유가 수혜주라고도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뭐 해외 플랜트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거래처가 그래도 빵빵한 이런 사우디 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셔서 좀 유가 관련해서도 잘 흐름을 파악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통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는 더 큰 수익률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실지 궁금했는데, 다음에,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과 연결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어쩌다 보니 태백 주목나무님 순서가 앞당겨졌는데, LS입니다. 55,0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5%로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네요. 네. 그래서 LS 지금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잘 진입을 하셨어요. 55,000원 거의 저점에 진입을 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게 고민이신가 하고 봤더니 더 사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다고 하시네요. 네, 전문가님, LS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은 더 큰 수익률 챙겨갈 수 있을까요? 자, LS 한번 보죠. 잘 아시겠지만 LS는 LS 일렉트릭도 계열사죠. 동제련 업체는 LS 있고 동제련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LS 엔프론도 있고 LS 전선도 있고 좋은 종목이긴 해요. 국민연금도 한 13% 이상 지분을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LS 전선에서 이제 사명 바꿔서 LS로 이제 바뀌어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단지 이제 주가가 그러면 차트 보시면은 조금 좀 무겁긴 합니다. 네, 무겁긴 하는데, 월봉에서 보면은 이제 고생하던 시절은 좀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서 바닥 찍고 올라왔잖아요. 3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이 자리 거의 3만 원 근처는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라 해서 막 들어오거든요. 기관이나 큰 손들이 매집을 막 하고, 적어도 그 자리에만 들어오면 최소 50%, 100%, 많게는 한 3배까지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작년에 2021년 내에 코로나 국면 전에 이제 돈을 왕창 풀었다가 양적 완화하면서 이제 시세 만들고 고점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분의 1 되돌림이 나왔어요. 조정 줬기 때문에 5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지지대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반등 들어와서 지금 7만 원 근처면 한 30% 이상 수익이 나왔을 거고 6만 원대라면 한 20% 이상 수익이 나왔을 텐데 그 눌림목에서 지금 올라가는 다시 재상승을 노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5만 5천 원이라면 수익이 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수익을 좀 축하드리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중 5% 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질러 넣을까 아니면 수익을 챙기고 나올까. 근데 지금 보면 지수는 2,500에 와 있는데 2,600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대형주만 하는지 중소형주를 하는지 테마주를 하는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LS라는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만 열심히 사는 종목이니까 뭐 다른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개미가 뭐 끌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봐야 14% 비중이니까요. 다 털고 나오면 오히려 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의 눈치만 잘 보면 될 것 같고 동종목은 직전에 고점 8만 원대까지는 큰 매물은 없어요. 돌아와서는 주봉과 일봉을 보면은 일봉에서는 요 모양새가 이 별표해드리는 이 자리가 241선입니다. 241선이니까 한 달이 20일이니까 60일 나누면 6개월짜리거든요. 241선에 안착을 하고 뚫고 났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기 성향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강도가 좀 세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5%니까요. 더 실어서 10% 정도 실어가지고 지수가 지금 뭐 2,550 근처에 와 있어요. 2,535인데 조금 더 욕심을 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보고 목표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직전에 고점은 69,000원이 이 자리인데 이 69,000원에서 두들겨 맞고 내려온 이 지역이 무너진 자리예요. 무너져가지고 한번 여기서 세게 겁을 줬는데 여기 짧아요. 요 121선에 멈췄던 요 아래 구간에서의 거래된 거는 거리량도 적지만 짧게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고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거 금방 되돌림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이제 만회하는 과정이니까 직전에 7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욕심을 좀 내보자. 그래서 62,000원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오거든 비중을 5%더 싣는 것도 저는 좋다. 그래서 비중 한 10% 이상 만들어 나가고 목표가는 7만 원 이상으로 해서 중기적으로 보유하자 말씀드립니다. 중기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있는 뭐 개미든 또는 갖고 있든 간에 지금은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되고 직전 고점 69,000원에서 7만 원까지 보는 게 좋고 트레이딩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중기 보유견 제시합니다. 네, LS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짜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태백 주목나무님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비중을 더 실어도 될까 이 부분이셨잖아요. 네,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LS에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은 아마 그런 평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는 거의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 이제 전선 쪽은 사실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백 주목나무님 LS 관련해서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수익 냈다고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요? 예, 예.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28,300원에 네. 100%예요. 28,300원이요? 예, 28,300원. 좀 고가에 진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100%를 다 이렇게 베팅을 하셨네요? 예, 금요일 날 네. 미국 그거 하고 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떨어질 때 좀 샀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 조정일지 아니면 앞으로 올라간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목표가는 네. 제가 4만 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계신 목표가가 있었구나요. 예, 예. 네. 네, 4만 원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이 대명에너지, 아까 시청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인플레이션 법안 때문에 이 대명에너지 쪽으로도 수혜가 쏠린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고가에 그래도 진입을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3% 넘게 빠지고 있어서 이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좀 전망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한 4만 원까지 목표가로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4만 원까지 오르는 거 괜찮을까요? 가능할까요? 예, 뭐 목표가 확고하니까 비중을 100% 실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동 종목이 28,300원의 고점에다가 100% 실은 거는 참 위험을 너무 소화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자제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제 동 종목 자체가 이제 기업 공개에 들어올 때부터 나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아리백, 즉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의 솔루션 쪽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게 15,000원짜리 공모가인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15,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2만 원 근처에서 지금 올라와서 지금 고점을 찍은 자리가 29,650원이잖아요. 올라가는 거를 산 거는 좋긴 좋은데 좀 가격이 좀 낮을 때 15,000원이나 2만 원 일단 공모가 근처에 사가지고 승부를 거는 게 좋은데 벌써 15,000원 공모가에서 2만 원, 2만 6천원, 2만 8천원 제일 세게 들어갔을 때 비중을 100% 실었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업 내용으로 보아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공모하는 회사들은 IPO 통해 들어오는 회사들은 기술력은 끝내주게 좋습니다만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뭐 발전소 하나 짓더라도 뭔가 좀 사업을 좀 확정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풍력도 하고 싶고 뭐 그린 수소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여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저도 뭐 기관 출신이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돈을 많이 꼬라박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되면은 돈을 회수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로 돈을 뽑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 보호회수 물량도 또 해저에서 나올 수 있고 등등 해서 뭐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 지금 뭐 4만 원 목표가 가지고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를 본다면 충분히 뭐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뭐 130불까지 갔다가 지금 90불 근처 와 있는데 유가는 더 떨어지는 게 좋죠, 그죠? 세계 경제를 위해서 유가는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과속해서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수요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금방 또 빠집니다. 그럼 50불 밑으로 쭉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이게 뭐 원전 얘기도 나오고 에너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대체 에너지 하다가 당장 쓰는 게 돈 안 들어간다면 당장 쓸 거를 쓰거든요. 대체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더라도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성장 앞으로의 전망이 좀 밝다. 예.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보기 전에 기업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대명에너지는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연간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1,300, 1,500, 1,600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1,300억이지만 영업이익 469억에 당기순이익 250억이니까 2020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상당히 양호했어요. 근데 요것까지는 이제 공모할 때니까 조금 회사를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잘해서 좀 실적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금년 1분기에 2분기 실적을 한번 잘 보시면 그 정도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한번 감안해 보시고 기업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부채 비율 뭐 200% 미치니까요. 자본금 15억짜리니까 부채 비율 150%, 300%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유보율, 즉 잉여금, 주식 차액으로 공모해서 들어간 그 잉여금 가지고 얼마나 잘 회사가 꾸려 나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3년 동안에 수익 낸 거 보면 거의 20%, 30%씩 영업이익률이 고마진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상장시키고 나서도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걸 잘 보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잘 보셔야 될 텐데, 지금 이분이 아주 공격적으로 100%를 실어놨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잘했니 못했니라기보다는
제가 오래된 경험을 했으니까 이 종목을 지금부터 잘 키워나가서 손실을 안 보고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일봉에서는 동 종목은 5일선이 생명선이긴 하지만 그 생명선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동 종목에 대해서는 15일선이나 20일선 넉넉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5일선이 21선보다는 조금 빠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동 종목은 5일선을 주가 이격 평균선 괴리를 넓히면서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15일선 이상에서 21선 가져가면 주가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2만 원의 지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단단한 포진을 지지 기반화해서 가져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도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뭐 4만 원 갈지 3만 원 갈지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직전에 고점이 29,650원이니까 이 자리에서 돌파되고 일봉에서는 절대 15일선이나 21선 무너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뚫고 놓은 자리가 보시면은 일봉에서 골든 크로스 만드는 자리가 갭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갭 하나 가지고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2차 갭이 만들어져서 추세를 강화시키는 갭에 거래량이 팍 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 보이고 지금 이 발행 물량이 전체적으로 1,700만 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본금 17억이잖아요. 내용은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100% 할 가능성도 있어요. 무상증자 100%보다는 닭발이 안 받으면 200%, 300% 합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가 순간적으로 26,000원짜리가 뭐 3분의 1이나 5분의 1 가격 되면 주가가 엄청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착시효과에 주가 또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종목이 그런 테마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면서 무상증자까지 해준다면 더 바랄 거 없는데 그건 부장의 생각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자본금 17억이니까 가능성은 높다. 무상증자 가능성은 높다 보고 그래도 3분기나 4분기 실적까지는 확인해 보고 와야 되겠죠. 이 종목은 지금 100% 싣고 뭐 단타 칠 건 아니니까요. 동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 덩치도 작고 커가는 파워 스몰캡이니까 길게 승부하셔도 좋다. 그러나 비중 100%는 좀 과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은요. 지금 가격을 28,000원대 맞죠? 23,800원입니까? 23,800원 제가 잘못 봤네. 28,000원에 산 줄 알고 처음에 23,800원이 아니라 28,300원이 맞는 거죠. 그러면 고점에 하여간 최고점에 물렸으니까 전 물렸다고 생각하고 직전 고점 3만 원 돌파하는 여부를 잘 보시다 말씀드리겠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검증을 해야죠. 저는 아직 저는 3분기 실적도 검증을 안 해봤으니까 3개월 6개월 후에 실적을 다 검증해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3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4만 원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가려면요 3분기가 아니라 4분기 실적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저는 3분기 실적만 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목표가를 재검증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강력 보유하시고 그 대신에 한번 비중이 80% 정도까지는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는 이건 뭐 아니면 도니까요.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볼 때는 29,000원이나 뭐 3만 원 근처 오거든. 비중 20%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상비 약처럼 조금 돈을 좀 챙겨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20%는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80%로 승부를 거시면서 3만 원, 4만 원까지 승부를 걸어보자. 지금은 15일선이나 11선 정도 가져가야지 21선 느립니다. 그죠? 그래서 28,000원이든 23,800원이 됐든 지금은 보유하고 15일선만 안 무너지면 수익 극대하자. 보유건 제시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 대명에너지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대명 에너지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 법안에 좀 수혜를 입을 만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에서도 오늘 선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100% 보유 비중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유 비중을 한 20% 축소를 시킨 다음에 그 나머지 20%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부자왕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자왕 전문가님과도 함께 진단을 해봤는데요. 진단쇼를 마무리 짓기 전에 아까 제가 그 엔터주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SM이 오후 3시 43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13분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엔터주들 눈여겨보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